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죠. 이 알리바바에서 지난 9월 30일에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어요. 일명 우리말로 하면 투자자의 날이죠. 이 행사 때 많은 자료가 공개되었는데요. 투자자라면 꼭 확인해야 될 그런 기쁜 소식들을 제가 공유해 보겠습니다. 그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. 첫 페이지에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거 번역기를 좀 해보니까 이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사용자 규모예요.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. 보시면은 그 일반 기본적인 뭐 타오바오나 티몰 이런 그 플랫폼의 이용자는 이거 액티브한 이용자예요. 활동적인 이용자 수가 7억 거의 4천 명 되고요.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그 알리바바의 다양한 플랫폼을 포함하면요 8억 명이 넘고요. 이 알리익스프레스나 라자다 같이 해외까지 포함하면은 10억 명이 넘는 엄청난 그 액티브 유저를 보유하고 있어요. 이게 잠재적 유저까지 포함하면은 이게 엄청난 거죠. 그 1년 사이에 액티브 유저가 1억 4천 명이 늘었어요. 이게 우리나라 인구의 3배 정도가 이 상승 증가한 거예요. 그 엄청나죠. 아까 제목 그대로 진짜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용자 규모예요. 제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이 매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 매출 성장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34% 성장했어요. 특히 보시면 이 코어 비즈니스는 33%, 그리고 허마션션과 같은 유 리테일 이거는 101%,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60%, 그리고 그 물류 미래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이 차이니아오도 50% 넘게 성장했어요. 즉 본 사업도 30% 넘게 아직 성장하고 있는데 이 미래의 신사업 부분은 50에서 100%씩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. 에비타와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있는데요. 각각 29%, 35%씩 성장했어요. 즉 계속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이에요. 전 이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 알리바바와 다른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과 이제 매출 성장을 비교한 거예요. 보시면 알리바바가 압도적으로 1위죠.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아마존, 텐센트, 페이스북도 나쁘진 않아요. 20%대니까.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이번 분기 매출 성장이 조금 둔했던 것 같아요. 여기 애플은 아예 나와 있지도 않죠. 이 성장 면에서는 좀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. 얘는 그 이익 증가율 자료인데요. 보시면은 페이스북이 1위긴 하지만 아마존도 거의 비슷하죠. 30%가 넘는 엄청난 그 이익 증가율이에요. 텐센트도 만만치 않고요.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조금 둔하죠. 구글은 이번 분기 마이너스 같아요. 이게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좀 신기하죠.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광고 매출이 대부분일 텐데 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. 어쨌든 알리바바는 매출 성장이나 이익 모두 꾸준하게 성장 중이에요. 이게 중국 시장에서 그 알리바바의 존재감인데 그 전체 소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%에서 5년 사이에 18% 거의 2배 이상 성장했어요. 근데 이게 그 중국 그 리테일 시장 자체도 엄청나게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. 이 와중에 2배 점유율을 늘린 거니까 진짜 알리바바는 무시무시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 사실 알리바바의 주 수익원은 그 자사 그 플랫폼에 이 상품들을 올려주고 받는 이 수수료예요, 수수료. 커미션이 대부분인데 얘가 5년 전에는 거의 70%가 넘었어요. 80% 가까이 됐죠. 근데 지금 이게 2020년은 47%로 많이 줄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사업으로 좀 매출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. 보시면 뭐 뉴 리테일, 그리고 뭐 혁신적인 뭐 투자,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, 뭐 엔터테인먼트, 클라우딩 컴퓨터, 그리고 뭐 해외 사업도 있고요. 그리고 이 물류 이런 플랫폼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으로 매출이 다변화되고 있고요. 기존의 이 수수료도 이렇게 전통적인 수수료보다는 좀 다양한 뉴 포맷으로 좀 탈바꿈하고 있다는 거예요. 저는 뭐 타오바오 라이브밖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다양한 신사업과 좀 능동적인 이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매출을 좀 다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런 거를 저는 리포트로 강조할 정도니까요. 이 매출 다변화를 알리바바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죠. 실제로 다변화 꾸준히 되고 있고요. 하지만 이걸 보면은 이 여러 알리바바가 투자하는 신사업들이 모두 이 적자라는 걸 알 수 있죠. 아직은 대부분 다 적자예요. 근데 이런 적자를 감수하고도 이 에비타가 29% 성장했다는 게 전 포인트 같아요. 그래서 알리바바의 진짜 투자 매력은 그 지금
지금 너무 돈을 잘 벌고 있어요. 수익성이 지금 너무 좋죠. 근데 지금 본 사업이 아직도 30%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요. 이렇게 미래 먹거리에도 꾸준히 이렇게 잘 착실하게 투자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. 전 이게 좀 진짜 매력 같거든요. 그래서 알리바바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이 미래 먹거리를 좀 살펴보면요.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그 신유통의 핵심이죠. 이 허머션성이라고 하는데 얘는 온라인 주문 금액이 1년 만에 65% 성장했어요. 평당 그 같은 점포 매출은 32% 증가했고요. 그러니까 엄청나죠. 그리고 그 미래의 물류 플랫폼을 책임지는 이 차이니아오 얘네도 매출이 50% 넘게 증가했고요. 이건 뭐냐면은 그 상품의 부피 주문 상품의 총 부피예요. 배송한 이게 110% 증가했다는 거예요. 라자다는 이 동남아시아 그 1, 2위 이커머스 플랫폼을 다투는 기업인데 얘네는 그 액티브한 소비자가요 8천만 명 증가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증가한 거예요. 주문량은 무려 100% 증가했습니다. 엄청나죠. 사실 이 아세안이라고 하죠. 이 동남아에서 지금 현재 1위는 쇼피라는 이제 플랫폼인데 얘네를 투자한 거 이제 텐센트예요. 2위가 이제 라자다죠.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성장을 엄청 하고 있어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텐센트는 알리바바로서는 정말 숙명의 라이벌 같습니다. 라이벌. 그 라자다는 단순히 이렇게 주문량만 100%,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뿐 아니고 질적인 성장도 같이 했어요. 보시면은 더 오래 이 플랫폼에 머무르고요. 그리고 더 많이 구매하고요.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계속 구매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질적인 뿐만 아니고 양적으로도 양적뿐만 아니고 질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. 끄얼러는 뭐냐면은 이게 배달의 민족 같은 건데 그 중국에서 그 메이투안 띠엔핑과 좀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자회사인데 그 이미 액티브한 소비자가 3억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. 활동 중인 삼정수는 무려 250만 개. 뭐 후덜덜한 그 수치죠. 클라우드는 제가 다시 뒤에 설명할게요. 그리고 얘는 그 요쿠, 넷플릭스 같은 거죠. 중국에. 유료 구독자가 50% 넘게 증가했어요.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그 손실률을 30% 넘게 낮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도 언젠간 수익이 되는 그 날이 오겠죠. 알리바바의 그 성장하는 거에 두 개의 나무는 바로 이 알리클라우드랑 그리고 물류 플랫폼 차이니아오예요. 그래서 이게 2021년 내년에는 지금은 적자지만 이제 곧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클라우드를 좀 살펴보면요. 얘는 이제 그 글로벌 마켓 점유율인데 7.7%에서 작년은 이제 9.1%로 올라왔다는 거예요. 아마 얘가 아마존이고 얘가 마이크로소프트겠죠. 그래서 얘가 이 수치에 따르면 알리바바가 3위죠. 얘가 구글이겠죠, 4위가. 이게 뭐 누구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, 4위를 다투고 있다. 점유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것.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죠. 그리고 더 점유율을 늘리고 있죠. 이게 글쎄 아마존하고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데 아시아에서는 안 돼요. 이게 중국 시장이 워낙 커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중국 시장은 뭐 압도적으로 1위죠. 그죠? 근데 이게 점유율은 변화가 없어요. 아마 2위가 그 텐센트고 3위가 화웨이일 거예요. 이렇게 40% 사실 점유율만 계속 유지해도 워낙에 크게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날 거예요, 미래에는. 그 중국 상장 기업의 60%가 그 알리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텐센트와 그리고 이 뭐 바이두 그리고 화웨이 이런 데도 계열사들은 다 얘네 거 쓸 거 아니에요, 각각 클라우드를.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알리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. 이게 단순히 이 역시 양적인 뿐만이 아니고요. 이 질적인 것도 같이 성장했는데요. 이 ARPU가 가입자 평균 이제 수익성이에요. 수익성. 그러니까 수익성이 40% 개선됐다는 거죠. 2년 만에.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는 말이 그냥 허황된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뭐냐면은 중국과 미국이 GDP는 지금 1.5배 차인데 이 IT 관련 지출하는 비용은 3배 넘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. 당연히 앞으로 이 중국 기업들의 IT 관련 지출이 늘어나겠죠. 그 보시면은 그 IT 그 지출 중에서도 미국은 10%를 이제 클라우드에 사용하는데 중국은 3%밖에 사용되지 않아요. 즉 3배가 지금 3분의 1 토막인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2배 이상 성장해야 되고, 그죠? 여기서도 좀 3배 이상 성장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단순히 수식하면 2 곱하기 3은 6, 6배의
이제 성장 포인트가 남아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사이에도 지금 미국이 20% 넘게 성장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중국의 클라우드, 클라우드 시장은 사실 그 시작도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. 엄청난 이 성장 포텐셜이 있는 거죠. 저는 알리 클라우드의 뭐 기술적 장점을 소개하는 자료에서 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. 이 한강 800이 뭐냐면은 알리바바의 자회사 핑토오가 직접 설계한 그 칩이거든, 칩. 얘네가 반도체 설계도 직접 해요. 예전에 제 반도체 영상에서 이 암 진영의 경쟁자인 이 리스크 5, 이 리스크 5 설계도 알리바바가 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알리바바가 그 하루에 광군제 때 작년에 하루에 1일 주문 건수가 13억 건이 나왔거든요. 그리고 이 차이니오가 연간 배송하는 그 건수가 무려 400억 건이래요. 그거 엄청나요. 엄청난 이 빅데이터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. 게다가 또 10억 명이 넘잖아요. 플랫폼 액티브한 유저만.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와 AI 이런 거를 계속 구현해야 되는 이 알리바바는 이 칩 설계 능력이 전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있어요. 아마 뭐 뭘로 설계하든 설계를 하고 제작은 아마 SMIC나 TSMC가 하지 않을까. 그래서 어쨌든 이 알리바바의 그 칩 설계 능력이 계속 기대되고 있어요. 알리바바가 스스로 정한 코로나 이후 주목할 이제 IT 기술인데 보시면은 이게 뭐 공유 플랫폼인데 이게 그 띵톡이라고 이미 알리바바에서 하고 있어요. 그리고 AI, 로봇, 빅데이터, 5G, 보안, 사물 인터넷, 네트워크 디바이스, 뭐 데이터 센터 이 모든 IT 기술의 핵심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이 클라우딩 컴퓨터거든요.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여기에 일찍부터 투자한 이유가 있어요.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중국 및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이고 그리고 아직 중국과 이 아시아는 이 클라우드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의 시작도 아니다. 이제 성장의 초입이죠. 그리고 이제 곧 적자에서 내년에 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한다는 것까지 감안하면요. 저는 이 클라우드 하나만으로도 이 알리바바에 대해 투자의 이유는 충분한 것 같아요. 잠깐 이 차이니아오라는 그 물류 자회사의 자료도 좀 보면요. 중국의 하루 그 택배 건수인데 보시면은 3년 만에 거의 2배 이상 늘었죠. 그쵸? 이게 2019년 자료니까 올해는 더 늘었겠죠, 이렇게. 엄청나게 택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해외, 국내뿐 아니고 그 중국 이외의 국제 택배도 매년 연 32%씩 성장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차이니아오는 이 중국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. 결국 이 글로벌 스마트 물류를 모두 커버하려는 그런 빅피처가 있는 회사예요. 보시면 이제 물류 자동화나 뭐 AI 같은 걸로 이제 포장과 운송하는 시간을 마이너스 33% 이제 감소시켰다는 거예요. 덕분에 직원들의 인당 생산성도 70% 늘어났죠. 매출이 지금 50% 이상, 50%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요. 거의 50% 넘게 오히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. 보시면 이건 손실폭. 손실폭인데 이게 눈에 띄게 줄고 있죠. 그죠? 이대로 계속 가면은 언젠가는 흑자가 되겠죠. 이 이유는 바로 이 규모의 경제도 있고 일단 그리고 AI, 인공지능, 택배 같은 거 인공지능 미리 주문하는 거죠. 그리고 빅데이터, 그리고 자동화, 이 모든 기술 테크놀로지 다 동원해서 이 계속 손실폭을 줄이고 이 흑자로 만드는 거죠. 저는 저도 자세히 몰랐는데 이게 중국뿐 아니고 전 글로벌을 커버하려는 이 차이오니아의 빅피처를 보니까 와,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그러니까 아마존도 진짜 대단한 회사인데 알리바바도 역시 그 비전이나 이 빅피처에서는 못지 않은 것 같아요. 알리바의 그 미래 각 사업 이 나무로 표현했죠. 재미있죠. 그래서 뭐 여러 사업들이 이렇게 잘 커나가고 있는데 이 나무가 계속 쑥쑥 자라갈수록 우리 투자금도 그죠? 계속 계좌 잔고도 오르겠죠. 저는 여기서 인상 깊은 게 맨 밑에 이 나무들을 자라게 한 이 토양이죠, 토양.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이 기술, 그리고 컨슈머 인사이트, 이 소비자들의 인사이트라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거를 그 투자자들의 인사이트라는 말도 좀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 제가 요약하면은 그 알리바바는 일단 10억 명 이상의 엄청난 그 액티브한 유저들을 가지고 있다. 그리고 그 매출 성장이 무려 지금 34%. 지금 마파나 텐센트 포함해서 글로벌 빅테크 중에 1위죠. 성장률 면에서는. 그리고 이
하마션션과 같은 신유통은 101% 성장했고요. 그 클라우드는 60% 성장했고요. 그리고 차이니아오는 51% 성장했어요. 그리고 해외 라자다 같은 해외 플랫폼은 지금 100%씩 성장하고 있어요. 이 중에 알리바바 미래 핵심은 이 클라우드와 이 차이니아오인데요. 클라우드는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1위죠. 성장은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. 그리고 차이니아오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전 중국 안에서만 이게 하려는 택배 플랫폼이 아니고 전 글로벌 전체 물류를 스마트하게 좀 바꿔버리려는 엄청난 그 인사이트가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알리바바가 사실 제가 예전에 이 100불서부터 계속 사 모았거든요. 지금 엄청 올랐죠. 근데 전 너무 안타까워요. 이게 좀 천천히 올라야 더 많이 살 수 있었는데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좀 슬픕니다. 이게 좀 천천히 올랐으면 좋겠고요.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퍼가요. 30 정도예요. 그래서 알리바바의 엄청난 성장률과 이 비전 같은 걸 보면요. 저는 아직도 뭐 갈 길이 좀 멀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천천히 좀 꾸준히 모아간다면은 좀 미래 10년 뒤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제가 알리바바를 너무 좋아해서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. 앞으로도 좀 계속 좋은 영상 좀 올리도록 할게요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